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19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뉴스 몇 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뉴스는 국제 뉴스인데요.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초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네요. 현지 시각으로 5일 발생된 화재인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이 화재를 토마스 파이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초대형 화재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까지 붙인 것 같은데요. 화재 지역은 LA 지역 북서쪽에 있는 산타모니카와 산타바바라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 벤추라 카운티입니다. 인구 10만 명의 작은 도시인데요. 도시 대부분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자체도 큰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필리핀 언론의 보도에도 눈길이 가는데요. 필리핀 언론들은 이 화재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LA 주재 필리핀 총영사의 조치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필리핀어 커뮤니티는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는데요. 필리핀 총영사의 비상연락처와 대피 행동 지침을 알리면서 지역 내 필리핀어 교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캘리포니아 지역, 특히 LA와 그 인근 지역에는 사실 우리 교민들도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 우리 공간의 조치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조속한 화재 진압과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클락 공항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필리핀 정부가 2020년까지 클락 공항을 현재 4배 규모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 공사를 위해서 중국 업체 등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마닐라 나이아 공항 터미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서 마닐라와 100km 정도 떨어진 이 클락 공항을 더 확대 개발하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현재 업체들의 입찰 심사가 진행이 되는 중이죠. 공사 시행 능력과 재무 상태 등으로 입찰 기업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20일 공사 착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공항의 분산과 함께 이동 편의를 위해서 마닐라에서 클락 구간의 철도도 함께 건설이 될 예정인데요. 2022년까지, 그러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듯 시행되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필리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이 뉴스를 보겠습니다. 필리핀이 마약과의 전쟁 중에 자행되고 있는 초법적 살인 EJK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가 지속적인 비판이 계속된다면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탈퇴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필리핀의 한 인권 변호사에 의해서 필리핀 고위공무원 몇 명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이 됐었죠. 아기레 법무장관과 델라로사 경찰청장 등이 그 피고소인들인데요. 이렇게 ICC의 고발이 이루어져서 이 건이 정식으로 다뤄질 경우 아예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에서 탈퇴를 해버리겠다는 거죠.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문제와 필리핀 국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마약 문제가 서로 상충이 되고 있는 지금 보다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19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입니다. 피노이19 시즌2에서는 매주 수요일 방문자들 코너를 운영해왔죠. 지난 9주간 한국과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제 시즌2를 마무리해야 할 10주차 방송에서는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눠볼까 고민을 하다가 성탄 시즌에 맞춰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이 계셔서 그분께 시간을 부탁드렸습니다. 바로 산타크로스 마을이 있는 핀란드 로바니에미에 계신 닉네임 MC 똔똔님이신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피노이19 시즌1 방송에서도 출연을 해주셔서 그때도 핀란드 얘기를 전해주셨었죠. 오늘은 시즌이 시즌이니만큼 핀란드의 크리스마스 얘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침 한국을 방문하셨다는데요. 이번 주 방문자들 얘기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두 번째 오프닝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두 번째 오프닝이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오프닝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해서 지금 다시 제가 또 연락을 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야,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이게 왜 잠깐 이 소리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막 그러네. 한 번은 그러셨어요? 아니면 계속 그러셨어요? 한 두세 단어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카톡으로 오프닝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카톡으로 다시 아닙니다. 연락드릴게요. 예. 네. 첫 번째 오프닝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해서 네. 두 번 반가우니까 더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예, 반갑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 오늘 또 아주 특이한 경험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피노이 91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 척박한 핀란드 땅에서 애 키우면서 팟캐스트 만들면서 사는 보이스 오브 유학생 와이프 진행자 MC 똔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상당 시간 동안 이 반가움의 인사를 나누면서 보내고 있네요. 네. 지금 한국에 오셨다고요? 예, 지금 10월 말부터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예. 사실 그 공부할 게 좀 있어서 잠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기랑만 둘이 비행기를 타고 네, 한국에 와서 지금 약간 뭔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 보통은 이제 그 아이와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네. 아이와 그 엄마가 외국에 나가 있고 네. 남편이 이제 한국에서 뭐 돈을 번다든지 뭐 이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보통 이제 네. 뭐라 그러죠? 뭐 기러기 아빠. 그죠? 네, 기러기 아빠.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럼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남편은 계속 공부를 더 이제 오래 할 예정이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 핀란드에서 그냥 손가락만 빨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강인하게 이제 핀란드 현지에서 좀 취업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 왜 사람은 그 밥 먹고 살려면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핀란드 현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저에게는 없어서 한국에는 또 그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얼마나 또 교육 과정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 친정 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이제 핀란드 현지에서 취업할 것을 생각하고서 뭔가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에 다시 핀란드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야, 내년 1월이면은 네. 뭐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네. 10월 달에 오셨으면은 제법 오래 한국에 계시는 거네요. 네, 한 3개월 정도 네, 지금 생리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 한국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부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 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핀란드 혼자 계시는 남편분이 사실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신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싱글의 기분을 오히려? 느끼고 있다고. 네. 아니, 지금 운영하고 계신 네. 그 보이스 오브 유아. 네, 네. 그러니까 유아가 보이스 오브 유학생 와이프 이렇게 되잖아요. 준말이죠? 네, 예. 네. 지난 그 저희 시즌에서도 잠깐 말씀 전해 주셨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팟캐스트는 요즘에 어떠세요? 사실 그게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해외 청취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송 만들고 있고요. 예. 이제 저희는 위클리 방송이라서 주 1회만 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것도 되게 부족하고 힘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좋은 소식도 있어서 한국에는 어떤 언론 매체에서 저희 팟캐스트를 실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멈출 수 없고 계속 이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야, 부럽습니다. 네, 너무 잘 됐죠. 네, 네. 아니 그런 어떤 뭐랄까 이런 운영 전략, 대회 전략, 팟캐스트 운영의 대회 전략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략은 없는데 이상하네요. 네. 아니 저도 뭐 전략이라고는 근검 전략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인데. 이 좀 보이스 오브 유아가 저도 이제 애청자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쭉쭉 발전해가고 있는 모습 정말 부럽기도 하고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저도 옆집이라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말 그러면 오래간만에 한국을 방문하신 거잖아요. 네. 예,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운영하는 방문자들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을 방문하신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방문자들 코너를 진행할 때 필리핀과 한국을 연계해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추운 나라를 방문하는 더운 나라에서 요런 컨셉이 되는데 오늘은 더 추운 나라에서 좀 덜 추운 나라로 방문하신 거잖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제가 그 더 추운 나라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네. 특별히 또 필리핀은 12월 땡 하면은 이제 정말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오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지구상에서 또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또 이 핀란드 로바니에니를 빼먹을 수가 없으니까. 네. 요즘에 핀란드는 어떨까요? 지금 핀란드는요, 이미 한겨울이고요. 예.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월 말 정도에 보통 첫눈이 와요. 그래서 첫눈은 이미 다 왔고 벌써부터 일조 시간이 짧아져서 아침 한 10시 정도 해가 뜨고서 한 2, 3시 정도 해가 이제 지고요. 예. 그게 극지방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그 핀란드는 아크틱 서클이라고 북극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극지방에 걸린 지역일수록 그 일조 시간이 더 짧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한 영하 10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하 10도. 네. 10도 정도. 네. 아침 10시부터 한두 시 정도까지? 그렇게만 이제 해가 잠깐 네. 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시간도 짧고, 그러면 그 해도 뭐 너무 높게 떠버리면은 너무 급하게 져야 되니까 너무 높게 못 뜰 거 아니에요? 뜨다 말죠, 이제. 네, 거의 하늘에서 뜨다가 맙니다. 수평선에 조금 걸렸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거네요. 네. 이야. 기온도 차갑고, 거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겨울에는 한국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또. 네. 핀란드는 사실 한국보다 더 건조해서요. 아. 저는 처음에 갔을 때 핀란드도 너무 건조해서 그 겨울만 되면은 코가 너무 건조해서 막 항상 빨래 같은 걸 걸어놓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건조하고 눈 같은 경우도 한국은 약간 습기가 있는 눈이 내린다면 핀란드는 습기가 없는 포슬포슬한 눈이 내려요. 그래서 포슬포슬한 눈이 내리다 보니까 그리 미끄럽지 않은 눈인 거죠. 네, 한국보다 더 건조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러면은 이 추운 날씨에 건조하고 그러면 보통 뭐랄까요? 뭐 이 피부 관리 같은 거? 이제 아이를 네. 또 키우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글쎄요, 저도 핀란드에 가서인지 더 소박해진 것 같은데, 뭐 한국은 여자분들 예. 스킨에 로션에 에센스에 영양크림에 수분크림 바르고 주무시잖아요. 예. 근데 핀란드는 그냥 딱 하나 발라요. 로션 하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만 발라도 사람들이 다 피부가 좋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모든 화장품을 나눠서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핀란드 사람들은 그냥 로션 하나 바르고 다니고 화장도 잘 안 하고 수수하게. 네. 아직 그 K 뷰티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저기 그 핀란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핀란드 크리스마스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산타클로스의 나라다, 산타클로스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캐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거리에.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10월 달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10월부터 해가 본격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우울한 분위기를 타게 하려고 좀 일찍 크리스마스를 맞는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예.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단 그 등 같은 것들이 백열등이잖아요. 굉장히 환한 백열등인데 그쵸. 유럽은 약간 노란 이렇게 따뜻한 램프 같은 느낌의 형광등을 달아놓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약간 노란 램프가 창밖으로 비추면서 그 창가에 촛불을 다 켜놓고 있어요. 집집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촛불도 그냥 일반 옛날 촛불이 아니라 그 요즘 건전지 넣어서 쓰는 촛불 있잖아요.
네, 요즘에 다 그거 쓰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래서 슈퍼마켓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건전지 집어넣는 형태의 약간 피라미드 형태의 초를 큰 것들을 많이 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창가에 세워놓고 이제 크리스마스 니스도 달고 또 트리도 일찍 꾸며놓고 이렇게 해서 약간 분위기를 아무래도 한시면 해가 져버리니까 집안 분위기라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미리 좀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한 10월 달에 첫눈이 내리고 해도 10월 달부터 짧아지고 이렇게 되면 네. 그때부터 그냥 크리스마스가 시작됐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분들도 예. 그렇게 생각을 아마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겠지만. 네, 아무래도 어둡고 네, 외로운 시즌에 어서 빨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자 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필리핀은 9월 달부터 정도 시작하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더 빨리 시작하신다고요? 필리핀은 이제 버만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뒤에 이제 BER로 끝나는 달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달부터 이제 크리스마스가 시작된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필리핀은. 아, 네. 그래서 이제 셉템버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필리핀이 한 수 위인데. 이렇게 그 나라마다 차이가 크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면서도 재밌네요. 그 핀란드는 특히 지금 살고 계시는 로바니에니는 이 핀란드 네. 내에서도 굉장히 북쪽에 위치한 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헬싱키하고는 또 다른 모습의 마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어감으로는 마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어울릴까요? 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또 마침 산타 마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제 네. 그것도 궁금해서 여기를 보통 이제 산타클로스 마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세계 공식 산타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핀란드고요. 네. 그 코카콜라 광고에서 나오는 그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갖춘 실제 할아버지가 예. 계시고 그분들은 그냥 잠시 그냥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아니고 공식 임기가 다 있으세요. 아, 그래서 몇 대 산타가 있고 그 품체와 외모를 보고서 이제 산타와 비슷한 분들을 실제 선발을 하고요. 정말 열심히 산타 할아버지로 활동을 하시죠. 야.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산타를 처음 보러 갔었는데 그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줄을 서 있어요. 산타를 아련하기 위해서. 근데 그 가는 길이 정말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기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경건하게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러 줄을 서고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고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이런 산타 빌리지가 저희 살고 있는 핀란드 로바니미 안에 꾸며져 있습니다. 야, 그게 이제 뭐 공식적인 산타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논란의 여지는 없나요? 논란의 여지 저희가 공식입니다. 네. 아니, 그 산타 마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지정하기 나름 아니에요? 사실 한국에도 산타 마을이라고 표방해서 만든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화천시도 있고, 뭐 어디 뭐 경기도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나요? 뭐 들었는데, 네. 사실 저희 산타 마을에서 아이디어를 가져가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로바니에미 시청에서 그 산타 마을을 꾸미는 그 조성하는 사업을 실제 그 다른 나라에 전파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화천군인가요? 화천시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정확히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오셔서 저희 로바니에미 시청이랑 같이 MOU 협약도 맺고 가시고 저희가 산타 마을을 조성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네, 저희가 공식 맞습니다. 네. 이제 네. 그 로바니에니를 그냥 우리가 그 뭐 산타클로스 마을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풍채 좋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제 매년 근무를 하시고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상상이 되는데요. 그거 이외에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계시다고만 그거만 해서 그거만 가지고 거기가 산타클로스 마을이다 이렇게만 부르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뭐 다른 어떤 산타클로스의 마을의 어떤 이 모습들이 있나요? 그 가장 재미있는 게요. 12월 23일이 되면요. 그러니까 2부 전날인 12월 23일이 되면은 산타 출정식을 저녁에 가져요. 전 세계 어린이들을 향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핀란드 술록을 타고 떠나는 순서를 갔거든요. 그러면 그 관광객
가족도 오고 또 로바니에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모여서요. 야. 로바니에미 시장님도 모시고 축사하시고 뭐 가수들 노래 부르고 한 다음에 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으시고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시차 때문에 12월 23일부터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내가 지금 전 세계 어린이들을 향해서 출발할 거다. 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술록을 타고 떠나는 순서를 가져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사실은 그래서 12월 24일이랑 25일은 산타 할아버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선물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산타 빌리지에 가셔도 산타가 그날은 없어요. 아. 네. 아. 쉬시는 거 아니고요. 선물 주러 가신 거예요. 그렇죠. 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년 사시사철 모든 날에 다 계시는데 12월 24일 날, 25일 날 산타 마을에 방문하시면 산타 할아버지는 근무하시지 않습니다. 아. 네, 세계를 돌아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예. 아, 보통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23일부터 바빠지기 시작하시네요. 핀란드 네, 산타. 이틀, 네, 그런가 봐요. 돌아다니시나 봐요. 야, 재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로바니에는 그 산타클로스 우체국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저희 그 똔뚜라고 해서 제 그 MC 별명이기도 한데 네네. 산타를 돕는 요정들이 있어요. 예. 그 요정들이 그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산타에게 전해줄 편지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곳에서 이제 자기 고국으로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각자 나라에서 그냥 산타 할아버지에게라고 쓰시면은 그 편지가 자동으로 핀란드 산타 우체국으로 올 수 있거든요. 한국 어린이들이 만약에 예. 산타 할아버지에게라고 그냥 받는 사람에게 그 부분을 다 쓴다면 예. 저희 한국 우체국도 같이 그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핀란드 로바니에미 산타 우체국으로 배달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 답장 서비스까지 하셨는데 네. 그래서 한국어 서비스를 하시던 분께서 은퇴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영어로 답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안타까운. 근데 안타깝죠. 근데 영어로도 답장을 받으면 또 진짜 할아버지가 보내신 것 같으니까 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냥 우체국 여기서 한국에서 손편지를 써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받는 사람 주소지를 산타 할아버지에게 네.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게 핀란드의 산타클로스 마을 우체국까지 간다고요? 네. 우체국에서 협약이 맺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대박인데요? 그쵸. 저희 공식 산타 마을 맞습니다. 제가 인정입니다, 인정. 네. 혹시 이게 그 필리핀에서도 가능할까요? 필리핀에서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우체국 협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산타 레벨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우체국 레벨에서 확인해봐야 될 그렇죠. 내용이네요. 네, 국제 우체국 협약을 맺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답장도 보내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어로라도. 네. 답장을 제가 받으려면 이게 언제쯤 보내야 될까요? 이제 핀란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실 12월 달에 가보면 각 나라별로 예. 그 우편물이 분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도 그때 가서 사우스 코리아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이 편지가 온 거예요. 네네. 아직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재팬이 있어서 봤는데, 재팬은 또 저희보다 조금 보냈길래 또, 우리가 이겼구나. 제가 또 경쟁심을 막 거기서 발휘를 했는데, 네. 보통 제가 듣기로는 아무리 적어도 2달 전에는 보내야 답장을 그 해 안에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늦게 보내시면 다음 해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 답장을 받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한국어 답장 서비스도 다시 재개를 하고 사람도 뽑지 않을까요? 혹시 또 제가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모로 네. 많은 수요가 있어요. 어쨌든 한국어 답장을 써줄 테니까. 네. 우리 MC 똔똔 요즘은 조금 우리 네. MC 똔똔님이 정말 똔똔가 될 수 있도록 네. 한국에 계신 많은 이 어린이들과 이 부모님들이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많이 보내야겠네요. 네, 그럼 또 제가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아, 그렇죠. 굉장히 희소한 그 고급 인력이 되니까 거기서 특히나 더. 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죠, 다. 네. 이렇게 지금 한 10월 달부터 이제 한국에서 잠깐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생활을 해보시니까 뭐 수많은 그 크리스마스를 한국에서 보내셨겠지만 이렇게 핀란드에서 지내시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으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좀 한국과 핀란드가 좀 이런 건 좀 차이가 있네 이런 게 좀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잖아요. 네네. 저희의 그 뭐 설날이나 추석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얼굴 보고 맛있는 거 먹는 날인데 예.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되면은 막 외롭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 네, 그 날이 왜 그렇게 막 그 연인들과 보내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이러는 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핀란드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에 무조건 가족들이 다 모이고요. 네네.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어, 그래서 뭐 핀란드에서는 우리가 추석에 송편 만들어 먹듯이 그때만 딱 해먹는 음식들도 있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선물도 교환하고 뭐 사우나도 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갖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오랜만에 사람도 보고 예. 좀 따뜻한 시즌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그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의미가 아니라서 네. 저는 그런 게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네. 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가족과 함께 다 모여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핀란드에서는 그렇게 보내시곤 하는 모습이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그 유학생 한 분이 부인과 아이를 한국에 보내고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셔야 되는 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네, 힘든 시즌이시겠네요. 네. 핀란드에서도 외롭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분이 한 분은 계시지 않을까요? 아, 네, 저 가까운 분 한 분 계십니다. 아. 이렇게 한국에 와 계시면 네. 제가 이거는 또 이제 좀 다른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네. 밥은 좀 잘 해먹고 있는지 뭐 이런저런 걱정들이 되시진 않으세요? 말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워낙, 워낙 혼자서도 잘 챙겨 먹는 사람이고요. 예, 예. 그리고 학생이니까 학생 식당이 있잖아요, 대학교에. 값싼, 네, 대학교 식당에서 밥을 싸게 잘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예. 아, 제가 이제 한국에 오신 얘기 좀 잠깐 여쭤볼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10월 달에 비행기 편이 그때 직항이 있다고 그러셨죠? 네, 헬싱키에서 인천까지 오는 게 있고요. 예. 저희 로바니에미에서 헬싱키로 오는 거는 또 한 번 더 타야 돼서 사실 저는 2번 타고 왔습니다. 아, 그럼 헬싱키에서 출발하시면은 인천까지는 직항으로 비행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헬싱키에서 인천으로 올 때 이번에는 8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돌아갈 때는 그 편서풍 영향 때문에 네네. 더 걸려요. 예, 그래서 예, 한 그쵸. 10시간, 돌아갈 땐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올 때는 조금 좀 빨리 온 게 한 8시간.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제 보통 이제 핀란드, 그러니까 유럽의 북쪽 끝이니까 네. 핀란드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하셔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남쪽에서부터 여행 시작하셔서 이제 핀란드에서 아웃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아, 네. 예, 예. 네, 유럽 갈 때 많이 이용하시죠. 피네어를 통해서. 예.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한국에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다니러 오셨다고 하는데 네. 아까 잠깐 무슨 공부를 하신다고요? 아, 사실, 네. 저가 원래 한국에서 원래 일하던 직업은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어요. 아, 예. 네. 아, 네. 근데 제가 아무래도 그게 모국어를 베이스로 하던 일이다 보니까 네네. 외국에 나가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시 광고회사를 들어가고 싶어도 핀란드에서 제가 카피라이터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핀란드어를 아, 정말 그쵸. 능통하게 해야 하고 그쵸. 그 나라 문화와 그 사람들의 그 깔린 생각과 이거를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못하는 게 이제 카피라이터라서요. 그쵸. 아, 예, 그래서 정말 그 진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외국 나가신 음. 분들은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전공이나 그 직업을 적용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저 역시 그랬고요. 예, 예. 그래서 광고회사를 다시 들어가고 싶기는 하고요. 저희가 음. 관광도시라서 관광 마케팅 같은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 특히 중국인들이나 일본인 대상으로 관광 책자나 뭐 광고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시안 그런 광고
인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그렇게 전략을 잡고 대신에 제가 디자인을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디자인 쪽으로 네, 틀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한국에 네. 와서 공부하시는 과정들이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 있는 디자인과 관련돼 있는 과정들인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디자인 공부를 뒤늦게 하고 이야. 있고요. 그래서 뒤늦게 포토샵 만지고, 네, 편집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로 부러운데요. 네. 그런 또 이 좋은 과정에 또 좋은 공부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 네. 또 자꾸 필리핀이라 그러네. 죄송합니다. 비슷합니다. 네, 예, 예, 비슷해요. 핀란드에 또 돌아가셔서도 이제 그런 쪽에 진로를 결정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래간만에 이게 한국에 이렇게 오셨는데 와 보니까 계속 이 한국에서 살 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드세요? 사실 제가 피노이 방송 종종 듣는데 네네. 얼마 전에 그 교민분하고 통화하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왔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거죠. 내 집이 아니니까.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말이 예.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살고 있던 집은 다 이제 팔고 정리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 시대가 아니면 이제 친정에서 빌붙어서 지내야 되다 보니까 제 살림이 아니고 그쵸. 남의 집에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지금 제 집인 핀란드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야, 참. 보고 싶고, 네, 그립고, 그 음식이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니, 보고 싶고 그립고 해서 저는 그 다음에 음식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남편은 아니라, 네, 네, 핀란드가 그립네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오래간만에 들어오셨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주변의 반응은 대단하다. 우선 제가 그런 외국에 나가서 사실 유학생 와이프분들은 대부분 아이만 그냥 조용히 키우거나 어학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제가 성격상 가만히 있는 걸 견디지를 못해서요. 몸부림을 치면서 계속 저의 진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네.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면서 이제 세금을 내면서 진짜 제대로 된 핀란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고민을 실제 많이 했고요. 네. 같이 이제 광고회사 다니던 친구들은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도 많이 해주고. 어쨌든 9시간이나 걸려서 한국에 아이랑 들어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왔냐. 되게 많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네. 많은 용기를 받으셨겠네요. 네, 저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계속 지금 인트로 할 때부터 계속 부러움이 계속 뚝뚝 떨어져서 너무 부럽습니다. 네. 야, 이 주변에 이 좋은 영향을 주시고 또 주변으로부터 또 좋은 영향도 받으시고 네. 정말 귀한 시간들이네요. 이 3개월의 한국 생활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정도 지금 다시 핀란드로 돌아가신다고요? 네, 1월 중순에 제가 수업 받는 거 종강하는 게 한 1월 12일 정도 되는데 네. 한 5밤 자고 바로 출국합니다. 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하고 끝나면 바로 갑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보통 우리 이러잖아요. 오래간만에 한국 오면 요거 좀 내가 챙겨서 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혹시 뭐 그런 리스트 좀 만들고 계세요? 제일 필요한 게 멸치 이런 거죠. 멸치, 다시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점점 사실 외국에 살면 살수록 한국에 올 때 뭔가를 안 챙겨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곳에서 점점 정착해 가고, 꼭 한국이 음식이 없어도, 이제 웬만큼 그 안에서 그 재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네. 요령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도 있고 하니까 좀 무겁게 가져가지 말고, 네, 그냥 적당히 붙일 것만 붙이고 움직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짐을 최소화해서? 최소화해서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편서풍의 영향도 있고 하니까, 몸 좀 가볍게. 알겠습니다. 가볍게. 네. 이거. 오늘 제가 막 정말 다양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이거 막 시간이 막 아쉬울 정도로 제가 재밌는 말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질문이 좀 많이 남았지만, 요거 이제 마무리로 제가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계획이요? 우선 가까이에 있는 계획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약간 홍보 같기도 한데, 저희,
핀란드 크리스마스 마켓이 서울에서 굉장히 크게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핀란드 대사관이랑 코트라랑 같이 해서 하는 행사고요. 예. 핀란드 디자인 업체 100개가 들어와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삼성역에서 엽니다. 예. 그래서 삼성역에 있는 하나은행 별관에서 12월 5일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제 여는데, 네네. 제가 그냥 거기서 셀러로 일하게 됐어요. 근데 또 유니폼도 있다는 거예요. 똔뚜 티를 또 마침 주신대요. 야. 네, 빨간 똔뚜 티를 입고 제가 월수금 오전에만 있으니까 혹시 네네네. 방문하실 분이 계시다면, 예.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좀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삼성역 하나은행 별관. 네네. 예. 그래서 인터넷에 핀란드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지금 홍보 기사가 많이 떠서. 알겠습니다. 이 네. 산타클로스 마을 원조라고 주장하는 측의 성탄절이 어떤가를 서울에서 한번 즐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아주 가까운 계획이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먼 계획은 또 어떤 게 있으세요? 우선 한국에서 이제 기술을 취득해서 가기 때문에 핀란드에서 돌아가면 또 다시 어학을 좀 더 이제 열심히 쌓아서 내년 한 여름 정도 이후부터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 계획이고요. 보통 외국은 여름 휴가를 또 오래 가잖아요. 네네. 핀란드는 한 달 이상 가기 때문에 썸머잡을 많이 뽑아요. 네. 그래서 보통 썸머잡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인턴을 통해서 이렇게 취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썸머잡부터 이제 일을 슬슬 시작하면서 이제 정착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볼까 계획 중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짧은 시간 한국 방문하셔서 이런저런 일들로 너무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시간 부탁드려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귀한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시즌을 종료하면서 필리핀에서 한참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세계 각처의 그 성탄을 다 연결해서 들어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 원조 산타클로스 마을인 로바미니의 우리 똔뚜님 마침 한국에 오셨다는 얘기 듣고 제가 연락드렸는데 귀한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찰 좀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사실 핀란드라는 나라가 1년 중 가장 주목받게 되는 시즌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일 텐데요. 다행히 그 산타클로스 마을에 거주하시는 우리 교민이 계시다는 게 오늘은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필리핀과는 분명 다른 모습의 크리스마스겠지만 어디서든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는 건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10주간의 방문자들 코너를 마치면서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그 여러 곳을 오가며 생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즌에도 더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들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노이 나인텐이 준비한 수요일의 방문자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한 분, 이번 시즌을 마치기 전에 꼭 한번 얘기를 나눠야 할 분을 모시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을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시즌 종료 전에 전해드려야 할 얘기들이 많아서 마음까지도 참 바빠지네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았던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